자, 우리가 이 임금을 이야기할 때 이 보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4대 보험은 보수총액으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예, 보수라는 것은 사실은 세법적인 측면에서의 의미죠. 예, 그래서 직장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그런 형태를 세법에서는 보수라고 하고요. 또 민법에서는 보수는 우임의 대가예요. 우임의 대가. 그러니까 어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일을 이렇게 우임받아 이거죠. 변호사한테 우리가 사건을 갖다 맡기는데 변호사한테 가서 변호사님 이번에 사건을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성공 임금으로 얼마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막 많이 쳐다볼 거예요, 그죠? 예. 아니 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해서 나는 당신의 사건을 처리해 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성공 보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보수 계약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등기 임원들 이런 분들은 아니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주주들이 자기 회사를 경영을 좀 잘해달라고 임원들한테 회사 경영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 임원들의 보수총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임원들은 뭐 어쨌든 임원 보수 계약 보수 규정에 근거해서 뭐 대표이사가 정하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임금이라는 것과 보수는 다르고요. 또 더 큰 개념은 인건비죠. 인건비는 뭐그 복리후생비, 뭐 개인별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인건비. 그래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고정비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는 게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거든요. 기업에서는 그렇죠. 원자재 비용 뭐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개념적인 것들은 좀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이 돼야 나중에 왜 그 사대보험료를 임금총액으로 신고하라고 안 하고 보수총액으로 신고하라고 하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보험은 과거에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럼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이게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 이거 나뉘는 거고 고용산재보험은 직장 안에서의 임금을 갖고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징수통합법이 만들어지면서 4대 보험을 뭘로 하나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보수총액으로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납부되는 부분 또 거기 안에 들어가면 또 세부적으로 뭐 건강보험료는 뭐 비과세 항목도 집어넣어야 된다 뭐 감액제도를 두고 있다 이게 또 막 다른데 어쨌든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제 보수총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과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대보험료를 이제 신고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임금의 정의죠. 내가 회사에서 어떤 회사로부터 어떤 급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 임금은 아니에요. 임금이 되기 위한 것은 이제 세 가지 요건이죠. 첫 번째, 사용자가 예, 근로의 대가로 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죠. 이게 전부 엔드죠. 이 중에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그거는 임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 캐디분이 골퍼들로부터 캐디 피를 받아요. 그러면 그게 임금일까요? 아니잖아요. 골프장의 사장이 캐디에게 그렇죠.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되는데 골퍼들이 근로의 대가로 준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안 맞는 거죠. 첫 번째 요건이. 그래서 캐디분들은 특수 형태, 특고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들은 퇴직금이 없죠. 예. 그러면 아니 그 농사님 오늘 골프장에 갔더니 캐디분들이 파업하고 있던데 노동 만들어가지고 그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인 거죠. 예. 우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됐을 때만이 그게 임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PX를 아직도 이제 임금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로의 대가성이 약간 좀 멀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일정한 목표가 돼야만 이미 확정되어 있지 않고 확정시킬 수도 없는 거죠.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0에서 50%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어쨌든 관행성을 갖고 임금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커지고 어떤 지금까지 안 준 적이 거의 없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또 법원은 또 새로운 시각에서 또 볼 수도 있어서 예, 그런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자, 평균 임금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통 평균 임금은 이 가상의 임금 제도예요. 근데 이제 어떤 퇴직이라든가 산재라든가 뭐 휴업이라든가 감액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날 이전, 예, 그러니까 당일날 안 들어가겠죠. 이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3개월 임금이 아니라 임금 총액이라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상여금도 들어갈 것이고 연차수당도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일할 그 근무 일수로 나눠서 하루 일일 평균을 계산하고 거기다 30일 곱하면 그게 이제 1년치 퇴직금인데 퇴직금 뭐 일할 계산해 줘야 되니까 뭐 365일분의 근무일수 뭐 이런 게 이제 이 평균 임금에서 그 평균 임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의 임금 제도예요. 그래서 그 사유가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평균 임금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평균 임금은 퇴직금, 또 산재보상금, 휴학수당, 감액 이런 거를 계산할 때 가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3개월 임금이 아니라 총액.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퇴직을 하면 일단은 뭐 12월 말일자로 만약에 퇴직을 한다 그러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치 임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 1년에 400% 상여금 준다면 그 상여금의 3개월치, 12분의 3. 1년에 한 번씩 연차수당 주면 연차수당도 12분의 3. 이 근로자에게 3개월치 지급된 임금 총액이죠, 이게.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누어서 일일 평균 임금을 만들고 거기다가 30일 곱한 게 퇴직금인데 이거 뭐 이런 건 뭐 그냥 거의 자기가 이건 정확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퇴직금은 일할 계산해 줘야 되니까 365일분의 근무일수. 근데 이거를 더존이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수식에다가 넣기 바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산이 잘못될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계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개념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구나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개념적인 것들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